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알쏭달쏭 증여재산 공제, 계모나 계부가 증여하면 증여재산 공제는 얼마나 될까요?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뤄봤습니다. 자, 증여재산 공제는요, 기타 친족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근데 기타 친족이 누구일까요? 기타 친족은요, 6천 이내의 반계 혈족, 나와 핏줄이 통한 혈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천 이내의 인척, 결혼으로 생겨진 친척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증여를 하면 증여재산 공제를 한다는 거죠. 이때 증여재산 공제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타 친족 여러 명이 증여하는 경우에 각각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받는 사람, 수중인을 중심으로 1,000만 원을 한 번만 공제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촌 형과 사촌 누나가 증여했다. 그러면 한 번만 1,00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는 증여재산 공제 없이 전부 다 증여세를 과세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친족이 누군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족 가계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나를 중심으로 나와 형제 자매들은요, 이촌입니다. 그리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와 일촌 관계입니다. 혈족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 형제들, 자매들은요, 삼촌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삼촌이나 고모나 백부나 숙부가 되겠죠. 그 삼촌으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사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촌이 됩니다. 할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은 사촌이 되겠고요. 그 사촌의 자식들은 오촌이 되고요. 또 그 자식의 자식은 육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는 나와 삼촌 관계가 된다는 거죠. 외가 쪽도 동일한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삼촌하고 그 다음에 외종 형제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나와 피가 통한 사람들의 혈족에서 육촌까지는 기타 혈족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모부라든가 이모부라든가. 그러나 그 결혼으로 인해서 인척 관계가 되는 경우에는 사촌까지는 기타 친족으로 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친족이 증여를 하는 경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또 작은어머니가 나한테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은아버지가 먼저 증여했다면 작은아버지 기타 친족 공제 1,000만 원을 하고요. 작은어머니는 나를 중심으로 한 번밖에 못 하니까 당연히 공제 없이 그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친족 공제 1,000만 원만 수증자 기준으로 하고요. 단 작은아버지하고 작은어머니는 직계 전속의 부부가 아닌 관계로 동일인이 아닙니다. 동일인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한테 증여하면 동일인이기 때문에 둘 다 합산해서 누진과세를 하거든요. 각각 1억 원씩 증여하면 각각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2억 원에 대해서 누진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하고 작은아버지는 그 동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합산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기 친족공제는 기타 친족공제는 1,000만 원만 하고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계모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뭐 여전히 직계 존속이니까 나한테 증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직계 존속 공제 5천만 원 공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계 비속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계모는요, 2010년도 전에는 기타 친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만 공제했는데요. 2010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요, 계모도 동일하게 직계 존속으로 인정해서 나한테 증여할 때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 증여, 아버지가 나한테 증여하면 5천만 원 공제를 해주고요. 계모가 나한테 증여를 하면 5천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물론 아버지와 계모가 함께 증여를 한다. 그럴 때는 각각 공제하지는 않고 한 번만 공제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한테 증여할 수 있죠. 그죠? 이럴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각각 다르지만 직계 존속이면서 부부이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나한테 증여했다. 그러면 증여공제에 5천만 원만 해주고요. 부부의 그러니까 부모의 증여시 증여재산 합산합니다. 부부는 동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버지가 1억, 어머니가 1억을 증여했다. 그러면 각각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총 2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누진과세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와 계모가 증여를 했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증여에 따른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를 5천만 원 해줍니다. 한 번만 해주죠. 그러나 아버지와 계모가 증여했을 때는 증여재산을 합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계모는 그러니까 나에게 직계존속이면서 부부가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1억 원, 그 다음에 계모가 1억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 어머니처럼 2억 원에 대한 누진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따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계모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따로 계산한다는 점이 좀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했다 이거죠. 그랬는데 계모가 나한테 증여할 수 있겠죠? 이럴 때도 5천만 원을 공제해 주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계모는요, 그러니까 나의 직계 존속하고 혼인 관계에 있는 계모나 계부, 혼인 관계에 있을 때만 직계 존속으로서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사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혼인 중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계모나 계부는요, 기타 친족으로 분류돼서 1천만 원만 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1억 원을 증여하면요, 1천만 원 공제하고 9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망 후 계모가 다시 또 결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그랬을 때는 이제는 뭡니까? 인적 관계도 소멸됐죠. 그래서 타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친족 공제도 1천만 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는 0원이 되겠습니다. 타인이 되죠. 이번에는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증여를 할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도 어머니 아버지는요, 인적 관계거든요. 인적 관계. 혼인 관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와는 직계 존속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와 직계 존속은 유지한 상태로 남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직계 존속은 나한테는 둘 다 이혼했지만 다 어머니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합산 공제로 5천만 원만 공제해 줍니다. 각각 5천만 원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증여했을 때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혼한 부부는 동일인이 아니다.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1억 원씩 증여했다. 그러면 이혼하기 전에는 2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누진과세했는데요. 이혼을 하면 각각 1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돈 버는 증여, 알쏭달쏭 증여재산 공제, 계모가 증여하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